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절기상 백로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추분을 맞게 되는 가을입니다. 네. 환절기에 우리 시니어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지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독서 평소에도 많이 하시죠? 글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 있고 가을인데도 책이 잘 안 돼.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이 가을에 한번 읽으면 좋을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의 명수필집 스스로 행복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네. 스스로 행복하라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 중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가려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법정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집착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을 통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후에 인간의 선의지를 고뇌하다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퇴하시고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1956년 당대 고승인 효봉 선사를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삼위계를 받은 뒤 1959년에 3월 통도사에서 승려 지운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959년에 4월 해인사 전문가군에서 승려 멍봉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했답니다. 그뒤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강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고요.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강사 수련 원장 및 보조사상 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1975년 10월에는 송강사 뒷산에 직접 작은 암자인 불일암을 짓고요. 청빈한 삶을 실천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1994년부터는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이끄는 한편 1995년에는 서울 도심에 대원각을 시주받아서 길상사로 붙이고 회주로 있다가 2003년 12월 회주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으며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수필 창작에도 힘써서 수십 건의 수필집을 출간하였는데 담담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정갈하고 맑은 글쓰기로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꾸준히 읽히는 스타디셀러 작가로도 문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술칠집에는 수필집으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 산방 한담, 텅 빈 충만, 스승을 찾아서 서 있는 사람들, 인도 기행, 홀로 사는 즐거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깨달음의 거울, 수타니 파타, 불타 석가모니, 진리의 말씀, 인연, 이야기, 신역, 화엄경 등의 역사를 출간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출판사의 서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이 입적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그의 맑고 향기로운 영혼이 담긴 글들이 더 이상 출간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그리고 샘터 50주년 지령 600호를 맞아 저작권 권리를 포함하여서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사 맑고 향기롭게와 협의하여 샘터는 그의 글들을 다시 출간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라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들 중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가려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1장 행복에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담았고 2장 자연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설파하는 글들을 담았습니다. 3장 책에는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 모모, 히라빈 조르바 등 책에서 발견한 지혜를 전하며 4장 나눔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법정 스님의 나눔의 메시지들이 남겨 있습니다. 네. 일상의 삶 속에 갇혀 거부적거리는 우리에게 법정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요? 몸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삶의 진리와 철학이 담긴 글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법정 스님. 집착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을 통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다. 스스로 행복하라는 법정 스님의 목소리. 네, 살아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법정 스님은 1976년 처음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를 시작으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오두막 편지 등 맑고 깊은 사색이 담겨있는 주옥 같은 수필집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며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집필한 대부분의 책이 절판되어 법정 스님의 글을 좋아하는 많은 독자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는 2020년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깊은 인연을 맺은 샘터가 50주년이 되고 월간 샘터 지령 600호가 발간되는 해입니다. 이에 샘터는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은 사 맑고 향기롭게와 협의하여 법정 스님의 글들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무소유, 텅빈 충만, 산에는 꽃이 피네, 소리 없는 소리 등 법정 스님의 영혼을 울리는 명수필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행복해졌다고 자부할 수는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법정 스님은 일찍이 온갖 고통은 결국 집착에서 온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고도 합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시기를 강원도 산골의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자기 삶은 잘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네, 법정 스님이 남긴 글에서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마음속 집착을 비우고 자연과 가까이 하며 다른 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책의 제목 스스로 행복하라는 이와 같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금속우 샘터 발행이는 자연과 멀어지면 병원과 가까워진다. 건강하려면 제일 늦게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덥다고 빨리 벗지 마라. 젊었을 때는 나이가 하나씩 더해가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씩 줄어든다. 잘 버릴수록 부자가 된다 등 스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남기신 말씀과 글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처럼 모든 집착을 끊어내어 산속에 들어가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을 읽으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비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모여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참 좋은 글, 좋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샘터 없어졌잖아요. 예, 난 샘터가 없어진 게 너무 아까워요. 내 도서실에 가서 sem터를 보니까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성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폐간됐다고. 네. 너무 서운하고 눈물이 확 날 것 같이 샘터가 우리한테 참 좋은 그렇죠. 지혜를 우리는 줬어요. 옛날부터 샘터를 네. 많이 사랑했었죠. 참 좋은 책이었는데 네, 아주 좋은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시녀님들이나 저나 다 걱정스러운 치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치매를 간단한 상식으로 예방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서 좋은 삶을 살아봅시다. 80세에도 치매 걸리지 않는 비법 너무너무 간단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다요. 예. 피부가 늙으면 주름이나 건버섯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뇌는 늙어 위축될지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세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진 않습니다. 원인은 뇌 위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옛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다 두었던지 깜빡깜빡하곤 합니다. 저도 가스에 찌개 끓이다가 깜빡해서 남비 많이 태웠습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요. 걸을 때나 행동이 느려지고 우선 겁이 나서 빨리 다니는 것은 불안합니다. 가끔 아찔하면서도 어지럽기도 하고 귀가 멍하기도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겠지 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장진영 북경협회 의대 신경과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수 어른들이 늘 호소하는 기억력 감퇴, 이명, 실명, 그리고 손과 발이 전처럼 원활하지 못한 증세가 모두 생리적인 뇌 위축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의 연구 결과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와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뇌 위축을 줄이고 안면 신경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인체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뇌 위축에 있고 가장 뚜렷한 증세는 혀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지원자 8,000명을 두 조로 나누어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조는 특별히 운동은 하지 않게 했더니 6개월 후에 혀 운동을 한 팀은 하지 않은 팀보다 뇌세포가 뚜렷하게 활성되어 있었습니다. 혀를 운동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혀를 밖으로 내민다고 하네요. 뭐 참 여기서 보이기는 좀 그렇지만 시녀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혀를 바깥으로 하고 내밀어 보시고 혀 끝에 잡아 늘리는 감각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입안으로 당겨서 동그랗게 맙니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혀를 돌립니다입니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10번 정도 돌립니다. 세 번째는 혀 끝으로 이를 누릅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위아래 이를 10초간 늘렸다가 눌렀다가 안쪽 바깥쪽 아랫니의 안쪽도 10초간 누릅니다. 혀 운동은 시간에 구애 없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할 수 있으니 아침, 저녁 각각 한 번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열흘쯤 됐는데 조금 좀 효과가 뭔가 있어요? 좀 뇌가 좀 맑아진다고 할까요?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해보세요. 예. 이는 최신 과학 연구 성과이자 확실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므로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수필집 스스로 행복하다는 책 소개와 치매 이야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